너무 오랜만이라 아파요. 부드럽게 할게요. 뒤로 돌아봐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마도 이 일을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아가기에는 제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창한 꿈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특별한 인생을 살아온 것도 아니었지요. 다만 작은 국수집 하나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국수집을 처음 열었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에 시장에 나가 멸치와 다시마를 고르고 국물 맛이 변하지 않도록 늘 같은 재료를 쓰려고 애썼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큰 냄비에 물을 올리고 국물을 우려내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손님들이 국수를 한 젓가락 먹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말해줄 때면 그날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거렸고 저녁이 되면 퇴근길에 들르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중에는 매일 오는 단골도 있었고 가끔 들르는 손님들도 있었지요.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잔치국수를 좋아하는지, 누가 비빔국수를 더 자주 시키는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제 하루의 일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남편도 가게에 들러 설거지를 도와주거나 재료를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다정한 부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다투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그저 같은 집에서 사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 더 강했지요. 어쩌면 저는 그 평범함 속에서 이미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불행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게는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 단골 손님들도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국수 냄새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면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가게가 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말하곤 하지요. 그 말을 저는 예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다는 말이 조금은 과장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방향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게에 찾아온 손님 한 사람일 뿐이었지요. 다른 손님들과 다를 것 없는 국수를 주문하고 조용히 먹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삶에 이렇게 큰 파문을 남기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평소처럼 국수를 삶고 국물을 붓고 김가루를 살짝 올려 그릇을 내어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범한 하루가 제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국수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된 것은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국수집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듯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깐 숨을 돌릴 시간이 생기곤 했습니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면 가게 안에는 잠깐의 고요가 찾아왔지요. 저는 그 틈을 이용해 설거지를 하거나 국물간을 다시 보며 다음 손님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국물 냄비에서 김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멸치와 다시마 국물의 익숙한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살짝 울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기도 했고 어쩌면 지나가다 한 번쯤 들렀던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창가 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가져다 놓으며 평소처럼 주문을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메뉴판을 바라보더니 잔치국수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남자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다음 날에도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단골이 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사람들이 빠져나간 조용한 시간에 말입니다. 가게 안에는 저와 그 사람 둘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옆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자리였고 국수를 먹기에 조용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잔치국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멸치 국물을 그릇에 붓고 잘 삶아진 면을 올린 뒤 김가루와 파를 살짝 얹었습니다. 그릇을 내어줄 때면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무례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국수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그러자 그는 잠시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을 이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묘하게 여유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가끔 그 사람을 슬쩍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국수를 먹는 모습을 유심히 본 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수를 먹을 때도 매우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휴대폰을 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수 한 젓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려 먹고는 다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그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 위에 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면 저는 무심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가 맞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들어왔고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저 국수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단골 손님을 맞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존재가 제 하루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잠깐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묘한 긴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손님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말을 건네지도 않았고 가게에서 오래 머무르지도 않았습니다. 국수를 먹고 나면 계산을 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항상 한 번쯤 가게 안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 시선이 왜인지 모르게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인생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지 말입니다. 그저 매일 찾아오는 조용한 단골 손님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수집을 하다 보면 이런 단골 손님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남자의 등장은 이미 제 삶의 흐름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마다 이유 없이 조금씩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제 가게에 단골처럼 드나들기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국수를 삶고 국물을 끓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게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습관 같은 것이 생겨버린 것이었죠.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이면 가게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손님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국수가 참 따뜻하네요 라든지 오늘은 손님이 조금 한가한 것 같네요 같은 평범한 말들이었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손님과 주인이 나누는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수집을 하다 보면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조금씩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국수를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시면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 질문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국수를 먹고 가기 바쁘지 가게 주인의 하루를 궁금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아요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쉬고 싶지 않으세요?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있으면 답답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제가 평소 마음속에만 담아두던 생각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할 틈도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듣고도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 말이 진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는 가끔씩 비슷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이런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고 하루 중 언제가 제일 힘드세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국수를 그릇에 담아내어 주는데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웃고 계시네요. 저는 그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손님을 대하는 습관처럼 웃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장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으세요?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게가 바쁜 시간에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지만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 안이 조용해질 때면 가끔씩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이 가게에 올 때마다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크게 웃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며 건네는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생각보다 참 조용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사람은 너무 많은 걸 혼자 견디고 있을 때 더 조용해 보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제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단지 가게 문 위에 종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문 쪽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조금 들뜨는 것 같다는 사실만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국수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가한 시간에 잠깐 들렀다 가는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발걸음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국수를 다 먹고 계산을 하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나섰는데 그날부터는 이상하게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수 그릇이 이미 비어 있는데도 잠시 창밖을 바라보거나 물을 천천히 마시며 가게 안에 머물러 있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이 남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수집을 하다 보면 그런 손님들이 가끔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가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가게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 안에 저와 그 사람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며 슬슬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괜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가시네요. 그러자 그는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앉아있고 싶어서요. 그 말이 어쩐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국수집이라는 곳은 보통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하며 가끔 그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게 마감 시간에 가까워질 때까지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게 안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쓰여서 가끔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렇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가게 문을 닫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 가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러자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이제 마감하시잖아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그 말이 어쩐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국수집에서 손님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이제 저와 그 사람 둘뿐이었습니다. 국물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고 가게 안의 불빛도 낮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없고 잠깐 숨 돌릴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런 시간은 사실 거의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마감 시간에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이야기나 날씨 같은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도 했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고 가끔 짧은 말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에 둘만 남아있는 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고개를 들면 정말로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다른 일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문을 닫고 불을 하나씩 끄고 있는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밤이 되면 더 조용해지는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습니다. 장사를 끝내고 나면 힘이 빠져서 그런가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가게 안이 조용해질 때면 저는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제 마음을 어쩐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게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조금씩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그 사람과 둘만 있는 순간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선을 넘기기 직전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늦게까지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까지 가게 안이 분주했고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마치고 나간 뒤 저는 천천히 가게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국물 냄비에 불을 줄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익숙한 고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위에 달린 종이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시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고 그 역시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습관처럼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그러자 그는 가볍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늦게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평소와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잔치국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국수를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가 들렸고 가게 안에는 국물 냄새와 따뜻한 김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가끔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서 그런지 작은 움직임 하나도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나 물컵을 드는 소리까지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국수 그릇이 비워졌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드릴까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국수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 가게 안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괜히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은 항상 이 시간에 혼자 가게를 정리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장사를 하다 보면 마감은 늘 혼자 하게 되니까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을 하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오래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이제 가게도 곧 닫을 시간이에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은 이런 밤이 좋지 않으세요?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이 밤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참 조용하시네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장사가 다 그렇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장님은 가끔 너무 혼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산대 앞에 서서 잠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기 아쉬운 밤입니다. 그 말은 마치 평범한 말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계산대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이 우리 둘 사이의 어떤 경계를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안에는 저와 그 사람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털어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안의 불빛은 평소보다 조금 어둡게 느껴졌고 국물 냄비에서 올라오던 김도 어느새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던 마지막 손님의 발걸음 소리도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괜히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정리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네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문득 우리가 완전히 둘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계산대 위를 정리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가게 건너편에서 바라보던 얼굴이었는데 그날 밤에는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쩐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이제 늦었으니까 돌아가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기 아쉬운 밤입니다. 그 말이 가게 안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게 안의 공기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멸치 국물의 따뜻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저는 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어깨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몸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만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늘 혼자서 이 가게를 지키고 계시네요. 그 말은 마치 제 마음속 어딘가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다 그런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마음과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괜히 숨을 고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어떤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조용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평소와 같은 하루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 순간이 조금 더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이 평소와는 다른 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삶의 경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밤 이후로 제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제 일상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고 국물을 끓이고 면을 삶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여전히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녁이 되면 하루의 피로가 조용히 내려앉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가게 안이 조금 한가해질 무렵 문 위에 종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괜히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수면을 삶는 손길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이전보다 더 자주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평범한 손님처럼 국수를 먹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다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이 조용해지는 밤이 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면 그는 여전히 창가 자리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괜히 시간을 끌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뒤 가게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하나씩 줄이며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저는 괜히 웃으며 장사가 다 그렇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은 거리였습니다. 가게 근처 골목에는 작은 숙소들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골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제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뜨겁고 굵은 무엇인가가 제 몸에 들어올 때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그저 이불을 움켜쥐고 다른 손은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그런 밤들이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국수집의 단골 손님과 가게 주인이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묘하게 현실과 조금 떨어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이어지게 될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런 생각은 조금씩 흐려지곤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 사람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고 가게 문 위에 종이 소리가 울릴 때마다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이미 깊이 들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삶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고 국수를 삶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 안은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녁이 되면 조용히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긴장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 안이 조금 한가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문 위에 종이 소리가 울렸고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수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국수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더니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날 그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은 이 가게 오래 하셨나요? 저는 그 질문이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꽤 됐죠. 여기서 장사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은 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위치가 참 좋네요.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주셔서 다행이죠. 그러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국수를 한 젓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잠시 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기 건물주가 바뀐다는 이야기 들으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잠시 멈추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뀐다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저는 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작은 국수집은 제가 몇 년 동안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국수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자리면 누가 봐도 욕심날 것 같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위치도 좋고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수를 천천히 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주 작은 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날 그의 말들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대화가 앞으로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도 가게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수 냄비에서는 늘처럼 김이 올라왔고 손님들은 여전히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국수를 삶고 그릇을 내어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건물주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그 말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질 무렵 문 위에 종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국수를 준비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가 먼저 말을 꺼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수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자 그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서 같은 건 잘 챙겨두셨나요? 그 말이 조금 갑작스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되물었습니다. 계약서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를 한 젓가락 집었습니다. 가게 계약 말입니다. 이런 자리일수록 계약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혹시 계약 기간이나 조건 같은 건 잘 확인하고 계신가 해서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할 때 다 확인했죠. 아직 기간도 남아있고요. 그러자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수를 천천히 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어쩐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뒤 그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건물들이 주인이 바뀌면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마치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작은 국수집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밤이 되면 불을 끄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이 장사 잘 해왔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다만 혹시 모르니까 서류 같은 건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는 건 미리 빼두고 중요한 건 따로 보관해 두는 게 좋거든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안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가게 계약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수 그릇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한 느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한동안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잘 챙겨두셨나요?
그 질문이 왜인지 모르게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시작된 함정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곤 하니까요. 건물주가 바뀐다는 말도 처음에는 그냥 소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고 국수를 삶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평소처럼 찾아왔고 가게 안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 안이 잠깐 조용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익숙한 국물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 위에 종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어온 사람은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한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국수집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건물주가 바뀐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그러자 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최근에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관련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묘한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히 계산대 위를 정리하는 척하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종이 위에는 제 가게 주소와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재 계약 조건에 따르면 이 가게는 계약 종료 상태로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제 쪽으로 밀어 보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하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류 같은 건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는 건 미리 빼두고 중요한 건 따로 보관해 두는 게 좋거든요. 그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게 서랍 안에 있던 계약 관련 서류들을 꺼내 정리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을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따로 빼두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별일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건물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 계약서를 확인해 보라고 했던 말, 서류를 정리해 두라는 조언, 모든 것이 갑자기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하던 국수집이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온 이 가게가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주 늦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미 어떤 덫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뒤집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국수집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밤이 되면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어느 순간 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고 왔던 사람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류에 적힌 내용만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로 되어 있고 건물주는 바뀌었으며 새로운 계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말입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저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은 뒤 저는 한참 동안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물 냄비도 식어 있었고 의자들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 위에 종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건물 관련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내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건물은 오래전부터 새로운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상권이 좋고 위치도 좋아서 여러 가게들을 정리하고 새로 바꾸려는 계획이었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접근한 것이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게는 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관계가 조금 복잡해서 쉽게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건물 이야기, 계약 이야기, 서류를 정리해 두라는 말.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와 있었던 일도?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 역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발걸음도, 가게 문 위의 종이 소리도, 밤마다 이어지던 그 시간들도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산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버티고 있던 벽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것처럼 제 삶도 순식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결국 건물 관리 측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며 가게를 정리할 시간을 정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이미 제가 손을 댄 상태였고 중요한 부분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모든 상황은 이미 끝나버린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던 그 문을 마지막으로 닫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익숙한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국수 냄비가 있던 자리, 손님들이 앉던 테이블,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작은 계산기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공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냄비와 그릇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고 테이블을 닦으며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가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던 점심시간도 떠올랐고 늦은 밤 혼자 가게 불을 끄던 순간들도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문 위에 종이 소리가 울리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던 순간들,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국수를 먹던 모습,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가게 안에 둘만 남아있던 밤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남아있었습니다.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 그 남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제 가게를 무너뜨리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같이 살기 어렵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국수집도 사라졌고 남편도 제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가끔 밤이 되면 그 가게가 떠오르곤 합니다. 작은 국수집 안에 퍼지던 멸치 국물 냄새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문 위에 달려있던 작은 종소리도 떠오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골 손님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날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시선을 피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지금과 조금 달라져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